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5월을 아직 오지 않은 아니면은 오기 전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인물이 계시거나 아니면 5월을 한지 한 2, 3년 이미 되신 분들이라면 뭐 뒤로 가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에서는 내가 워홀을 다시 간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할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로는 제가 이제 4년간 워홀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워홀을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시행착오를 덜 하시면서 좀 시간도 절약하시는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워홀을 처음 갔을 때 저는 캐리어 하나랑 백팩 하나 이렇게 들고 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워홀 오시는 분들 영상을 또 보다 보면은 워홀을 오시는데 짐을 막 캐리어 2개, 3개 뭐 이렇게 싸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짐들은 거의 옷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호주에서도 되게 좋은 옷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K마트나 좀 저렴한 쇼핑 센터 같은 데를 가면은 당연히 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옷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워홀을 시작해서 짐을 싼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진짜 하나의 캐리어에 반 이상도 안 차는 옷을 가지고 하나의 캐리어에 꽉 차지 않을 만큼의 옷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최소한의 짐들만 챙겨서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나요?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오셔야 될 거는 샤오미 멀티탭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1년차 때 호주에 첫 입국할 때 가져간 샤오미 멀티탭이 2개 있는데요. 이 2개를 지금까지도 아직도 잘 쓰고 있어서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를 더 사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짐을 싸실 때 샤오미 멀티탭을 제외하시고는 최소한의 짐으로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핸드폰을 가져가시는데 eSIM을 신청해서 가는 겁니다. 일단 호주에 가면은 핸드폰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한국에 있던 번호를 유지는 하고 싶으니까 정지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eSIM을 신청해서 핸드폰 자체에 eSIM을 이용하게 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물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핸드폰 데이터 남들보다 같은 값을 내고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서 있었듯이 호주에 가시면은 물리심을 자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심들을 안 쓰고 따로 보관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일이란 게 분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시기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도 분실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번호를 eSIM으로 옮긴 다음에 eSIM을 하시고 eSIM을 신청하신 다음에 호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끔 이제 호주에서 한국의 번호로 문자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자 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eSIM을 하고 오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LG, KT, SKT 말고 알뜰심으로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괜찮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했던 건데 은행 카드를 미리 만들어 오기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호주 카드를 미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픽업할 건지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한국에서 커먼헬스를 이미 신청을 하고 내가 픽업하려는 지점에 가서 직접 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제가 요즘 신규 워홀러 분들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영어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인이 계시는 은행 지점으로 가서 신청을 하시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런 곳들이 대부분 시티에 있다 보니까 하루 안에 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시간 귀찮은 일 하나라도 이렇게 막고 좀 미연에 준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좀 준비해서 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은행 카드를 미리 만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갤럭시나 이제 안드로이드 체제에 있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려고 쓰실 테고, 이제 아이폰 유저들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호주 아이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 한국 아이디로는 호주에서 호주 어플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의 아이디가 호주 국적으로 가지는 아이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주에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려면. 근데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계정을 하나 더 파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를 하나를 더 해서. 그래서 하나는 한국 아이디로 하고 하나는 호주 아이디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아마 미리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에 가셔서 호주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그때 이제 신청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서 워홀 초읽기를 하는 거예요. 초읽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워홀 오픈 채팅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호주 워홀이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별다른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서도 호주 워홀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어떤 걸 궁금하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해 주면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워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예 워홀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적극 추천하는 바가 호주 워홀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좀 더 혼자 본인이 검색해 보시기도 하면서 나의 워홀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보는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5가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호주에 온다고 해서 영어가 저절로 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후회를 하겠죠.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올 걸, 좀 더 공부하고 올 걸,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걸 이제 그 시기에 닥쳐서 내가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에 계실 때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많이 내셔서 뭐 단어나 문법 이런 걸 공부할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수능을 공부한다,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에 대한 노출은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영어를 잘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시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서울에 미더비라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외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영어를 많이 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주 영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영어 쓰는 자리를 억지로 나감으로써 영어가 좀 안 들리는 부분은 어떤 게 안 들렸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적어도 회화하는 것을 좀 연습 많이 해 오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영어는 자신감이니까 뭐 단어를 틀려도 문법을 잘 몰라도 자신감을 가지신다면은 호주 애들도 이해해 줘요. 왜냐면은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관심이 생기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호주에 이미 4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2년의 시간을 더 보낼 건데, 조금이나마 제 경험으로 더 새로운 워홀러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들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워홀을 준비하시는데 막막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만드는 영상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서 워홀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신규 워홀러들이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